안녕하세요. 인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A부터 Z까지 MC 강정구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배경과 이점, 사업 추진 과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간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보고 IH가 이전에 진행한 사업의 주민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 김동훈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부장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 힘써주시는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다니 이번 시간은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게 대체 어떤 사업인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란 말이죠. 자, 지금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존의 민간 사업에서 시행하는 일반 정비사업과는 확실히 다르다, 요건 이제 알겠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간과 공공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면 앞서 2화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업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이 두 사업은 적용받는 법부터 다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습니다. 정비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상충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의 이익이 사유화되고 이를 노리는 투기성 수요가 유입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데요. 공공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나 기부 체납 비율 감소 등의 규제 완화와 같은 특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재정 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주택도 공급하고요. 또한 일반 정비사업은 주민 단독이나 조합과 공공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13년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IH, GH, LH 등의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조합 설립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 3에서 5년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도 민간 사업의 경우 1단계 용적률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단계 이상 용적률 종상향이 이루어져 약 100% 이상 용적률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의 비율도 민간의 경우는 대지 면적의 20에서 25%지만 공공은 15%로 가용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을 5%나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에서 개발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은 일반 수용 방식으로 동의 없이 그냥 막 내쫓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럴 일은 없어요. 수용 방식이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공공이 예정지구를 지정한다고 해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동의 없이 시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민분들의 의지가 반영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안에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바로 해제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또 재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진행이 된다면 추후에 어떤 걸 돌려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기존 사업 방식이랑 뭐가 대체 다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는 현물선납이라는 방식이 도입됐어요. 기존 정비사업에는 관리처분이라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될 시점인 약 6에서 7년 후에나 얼마를 받거나 내겠구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이 현물선납 방식은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보상 협의 과정에서 환급액 또는 분납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어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정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공공이 미리 넘겨받는 만큼 사업은 훨씬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또 들으니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동의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 IH에서 진행한 사업 대상지의 주민분을 모시고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합 부평 센트럴시티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이찬구입니다. 이 IH가 진행한 사업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주택 건설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1995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1995년부터 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3년간 진행되다가 LH 측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던 것이 1차고요. 그리고 이번 2차도 저희 기억으로는 2005년부터 홍보, 주민들의 의견 등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해서 사업 시행인가, 시장물 조사까지 진행하다가 LH 측의 사측 사정으로 투자 사업을 안 한다 하는 사측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중단 상태, 그 상태까지 가다가 2015년 IH로 사업 시행인가가 변경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30년 수건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 그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기가 예전에는 달동네 혹은 철고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교통은 이곳이 동인천에서 십정동까지 일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상태는 개별 상수도도 있었지만은 공동수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도로 사정을 보면요,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로였고요. 화장실을 보면요, 후세식보다도 수거식 화장실을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었다. 그리고 난방 관계는 19공탄이라고 하죠. 네네. 연탄. 그걸 주로 연료로 해서 난방을 이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유 있는 분들은 기름 보일러 뗀 분도 있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달동네, 철고촌, 비미촌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라든가 또는 영화 네. 촬영실 때 단골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라 1988에 슈퍼가 나오고 했던 장면들도 여기서 촬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공이 다 되고 나서는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바뀌었겠네요. 네, 많이 바뀌었죠. 네, 이곳은 총 몇 세대나 되나요? 여기는 총 세대수가 5,678세대. 그 외우기도 좋죠, 그죠? 인천에서는 최고 큰 아파트 단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네 번째로 큰 아파트 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최고 높은 주수가 49층. 와. 49층 옥상에서 서울 쪽을 보면요. 네. 날씨가 좋은 날은 남산도 보이고, 그럼 인천이니까 앞바다도 훤하게 잘 보이겠네요. 인천 아파트 쪽을 보면 또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 육산 빌딩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육산 빌딩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IH가 시행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아유, 많이 만족합니다. LH는 1, 2차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나 IH는 LH가 포기한 사업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LH가 사업 포기한 이유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약 1,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였어요. LH 때보다 여건이 사실 좋아지긴 했으나 IH는 처음부터 조건이나 리스크를 내세우지 않았고 전체 주민들의 생각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IH가 시행한다 했을 때 믿음이 갔고 또 현장에 나오는 IH 직원들을 보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방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줬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가 주변에서 제일 저렴하게 책정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줬다는 데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시군사 선정 과정과 5,678세대 거대 단지를 7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해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서 입주하게 해줬다는 점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만족을 하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네네. IH가 여기 사업해서 고생 많이 했고 또 별로 재미도 못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만든 공기업이고 또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라 주민들은 믿고 만족해 했습니다. 저는 LH와 IH를 가끔 비교해 봅니다. LH보다 주민 편에 좀 가까이 있다는 점이 느껴지고요. 네네. LH보다 의견을 주고받기가 수월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수용해주는 편이고 대화하기가 편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IH 측의 노력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책, 사업 내용에 관한 것을 좋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오다가 위원장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내용들을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현실적으로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절차와 사업 시행 방법, 거기에 과거 IH에서 진행했던 사업의 주민 대표분의 의견까지 정말 알차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우리 김동원 부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업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주민분들께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저희 사업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아유, 마지막까지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뵐 텐데요. 다음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특별히 그동안 올라온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답변을 해드리는 Q&A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